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집에 초대했는데 그날 이후로 관계가 어색해진 적 말입니다. 분명 따뜻하게 대접했는데 상대의 표정 속엔 미묘한 거리감이 스며들고 언젠가부터 연락이 줄어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못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 보여줘야 진심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관계는 마음보다 거리에서 무너집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의 충돌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가까움이 곧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교와 오해를 불러오는 이유이지요. 집이라는 공간도 그렇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누군가를 그 안으로 들인다는 건 나를 보여주는 동시에 평가받는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을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집의 문을 여는 일보다 마음의 선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지요. 오늘은 그 마음의 거리와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섬세하게 지켜야 하는 관계의 간격,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다감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힘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왜 멀리 있을 때 더 단단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 관계는 멀리 있을 때 건강하다. 사람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멀면 그리워지고 가까우면 불편해집니다. 처음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온기가 무게가 되기도 하지요. 누구나 가까움을 원합니다. 자주 만나고 마음을 터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 깊은 인연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균열은 대개 가까움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결이 드러납니다. 좋았던 말투가 어느새 예민하게 들리고 사소한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상대가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너무 많은 면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친밀감은 신뢰를 쌓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상을 깨뜨린다. 즉, 가까워질수록 이해보다 실망이 앞서게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종종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려 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책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남아 있어야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 유지됩니다. 알지 못함의 여백, 그게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주는 완충지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자란다. 그 말은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거리가 있어야 마음이 식지 않고 존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사람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고마움보다 불만이 쌓이게 되지요. 오래된 친구 사이가 틀어지고 형제끼리도 서운함이 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알려주는 진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다는 건 마음에 숨 쉴 틈이 있다는 뜻이지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너무 들여다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인연일수록 가끔은 연락이 뜸하고 만남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 그 거리가 존중과 신뢰를 키워줍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지요. 가까움은 때로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속엔 쉽게 녹아버리는 불안도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너무 들여다보면 비교가 생기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멀어지는 용기가 아니라 지킬 줄 아는 거리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식물처럼 햇빛과 그늘이 적당히 섞여야 자랍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시듭니다. 그 균형을 잡는 힘이 바로 성숙이지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건 끝없는 이해가 아니라 존중이 담긴 거리감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시험을 받게 될까요? 다음은 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집 안으로 초대한 순간 우리의 관계는 왜 달라지는지, 이제 그 문턱에 담긴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 초대의 위험. 공간은 곧 나의 마음이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엔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습관, 그리고 마음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건 음식을 내어주는 일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환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출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공간에서 더 많은 걸 읽어냅니다. 살림살이의 모양, 냉장고 속 정리 상태, 커튼 색깔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성향과 삶의 결을 보여줍니다. 좋은 의도로 초대한 자리에서도 그 시선은 의도치 않게 작동합니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서로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집에 초대했지요.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오랜 시간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그 친구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너희 집은 참 넓어서 좋겠다. 그릇이 고급스럽네. 우리 집엔 그런 게 없는데. 처음엔 가볍게 들렸지만 이야기 속엔 작은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대접했을 뿐인데 보이지 않게 삶의 차이가 그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못해도 공간을 통해 서로를 판단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집은 마음이 쉬는 곳이지 비교나 평가가 오가는 무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그 무대는 이미 세워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깊은 사람이라도 밥상머리와 집안일은 함께하지 말라. 그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까지 내 삶의 속살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흔드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나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쌓아온 질서와 평온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낯선 시선에 맡기면 마음의 균형이 깨집니다. 누군가 다녀간 뒤 이유 없이 허전해지거나
공간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건 내 안의 평온이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공간을 나누기보다 감정을 나눠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문을 여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인색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품격입니다. 가까움은 거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과 집의 문을 혼동하지 마세요. 집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쉽게 넘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오래 지켜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건 개방이 아니라 경계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다음은 그 이야기입니다. 경계와 선, 인간관계의 울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계와 선, 인간관계의 울타리.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벽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이 경계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사람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말을 쉽게 하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서로의 감정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진짜 불편함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경계를 모르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랜 이웃이 어느 날 불쑥 집에 찾아옵니다. 마침 지나가다 들렀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라며 스스럼 없이 들어오지요. 처음엔 반가워서 맞이하지만 그 후로 그 사람은 자주 배를 눌러옵니다. 처음엔 고마웠는데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문이 울릴 때마다 또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호의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걸요. 관계의 균형은 거리의 감각에서 생깁니다. 가까움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의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라는 마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이 내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이상은 넘지 말라. 그 신호를 무시하면 상대는 그 불편함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관계의 질서는 금세 흐트러지지요. 사람은 누구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오래 곁에 머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건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경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존중의 표현이지요.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기에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의 말없는 약속입니다. 오래된 부부도 친구도 심지어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그 선은 필요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예의는 흐려지고 예의가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단단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관계란 서로가 어디까지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아는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선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우리 곁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거절을 어려워해 스스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면 어쩌지?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이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 바로 거절의 기술, 단호함이 품격이 되는 순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절의 기술, 단호함이 품격이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괜히 냉정해 보일까봐, 오해받을까봐, 결국 마음에도 없는 그래요, 해드릴게요, 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 건 거절당한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지요. 억지로 들어준 부탁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때론 잠들기 전까지도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착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단호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절을 차가움이라 여기지만 진짜 품격은 따뜻한 단호함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며칠만 우리 딸이 내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지고 쉬는 시간에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감사 인사 한마디 없는 지인의 태도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계를 세우지 못한 나에게 있었지요.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 뿐인데 결국 내 평온을 잃었습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더 솔직해야 하고 솔직한 관계일수록 거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해 쌓인 불편함은 언젠가 불만이 되어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거리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지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단호함은 상대를 몰아내는 힘이 아니라 서로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이지요. 단호함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무뚝뚝하게 안 돼요라고 말하기보다 이유를 전하는 말 한마디가 온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네요. 이런 말에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온기가 있습니다. 거절의 말이지만 배려의 마음이 함께 있지요. 냉정한 결단보다 따뜻한 이유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단호함은 결국 품격이 됩니다.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진심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거절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함 속에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를 오래 지탱시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다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보다 중요한 것, 신뢰와 공정함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와 공정함, 감정보다 원칙이 관계를 지킨다. 감정은 따뜻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간의 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작은 오해 하나에도 금세 흔들립니다. 그러나 원칙은 다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신뢰를 남기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하지만 정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정은 온도를 지켜주지만 관계를 지탱하는 건 기준과 공정함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이 앞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시작은 따뜻하지만
언젠가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래, 친하니까 한 번쯤은 하며 예외를 두지요.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공정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신뢰의 바탕이지요. 감정은 순간을 위로하지만 공정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직장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지요. 퇴직 후 오랜만에 연락이 와 지인에게 소개 좀 부탁한다 고 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 도와줬지만 결국 일이 잘못되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때 왜 나만 그런 대우를 받았냐는 말, 그 말 속엔 감정이 아니라 기대의 불균형이 숨어 있었지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일이 잦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원칙이 흐려지고 결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진짜 신뢰는 일관성에서 생깁니다.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보다 공정한 사람을 더 깊이 존경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라서 봐준다 는 순간 관계는 흔들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해야 오래도록 신뢰가 쌓입니다. 공정함이란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이지요. 그 기준이 있을 때 상대는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바뀌어도 내 태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원칙으로 그 관계를 지켜갑니다. 감정은 불씨이고 원칙은 기둥입니다. 불씨만 남기면 금세 꺼지고 기둥이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만드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명확해야 하고 명확함이 곧 존중입니다. 감정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지만 원칙이 그 관계를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감정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을요. 그 질서를 바로 세우면 마음의 평온도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결국 나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기 존중. 나를 잃지 않는 관계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기 존중. 나를 잃지 않는 관계의 힘.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한마디의 표정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적이 있지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언젠가 내 안의 평온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려 애씁니다. 상대에게 맞추고 양보하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웃습니다. 그건 친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존중을 조금씩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좋은 관계는 참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자기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언젠가 의무가 되고 피로가 됩니다. 그 피로는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때는 이미 관계도
마음도 회복하기 어렵지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건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젊을 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평온보다 중요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인이 자주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줬지만 점점 그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돌아서면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은 제 마음이 조금 지쳐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한 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대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계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나를 지키는 솔직함이 결국 관계를 살린 것이지요. 인간관계의 본질은 타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하면 잠시 멈추고 힘들면 조용히 물러나는 용기. 그것이 나를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가까울수록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일이고 그 존중이 곧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거리는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 평온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듭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관계가 아니고 멀다고 다 식은 관계도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이지요. 가까움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가,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마음을 잃어가며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진짜 인연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모르는 여백을 남겨두는 지혜. 그 여백이 바로 신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그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가까움보다 중요한 건 균형, 감정보다 오래 남는 건 원칙, 그리고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건 자기 존중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게 냉정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삶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평온하게 채우는 건 거리의 지혜와 선의 품격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감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